9회 10번부터 할게요. 22는 자 먼저 좀 그려볼까요? 이거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지날 것이고 1을 집어넣으면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 2가 되는 시점이 있을 거고 얘가 y는 로그 n x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은 y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한 건데 얘가 빵 되는 녀석이 점근선이죠? 자, 점근선을 먼저 그립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이렇게 반대로 그려지지. 그지? 그죠? 근데 얘를 마이너스 3, 하나, 둘, 셋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러다가 뭐냐?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죠. 그죠? 근데 여기 n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얘네 두 개가 만나는 점이 x좌표가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얘를 이렇게 대충 옮겨가지고 뭐 이딴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아이고, 이 꼬매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요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2고 마음에 안 드네. 그냥 대충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치?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 더하기 3 플러스 1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그냥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점은 얘를 제가 fx라고 했을 때 얘가 f1이죠. f1은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여기 있는 이 점은 f2인데 f2가 음수가 돼야 되죠. 아닌가? 선영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뭐요? 근해 공식? 수학 어떻게 풀었어요? 연립? 네. 선영 어떻게 풀었어요? 별의별 방법 다시 봐도 안 어울렸어요. 우인이는? 뭐야 어떻게 푼 거야? 2차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실은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고 로그 n의 x랑 마이너스 로그 n의 x 더하기 3 여기가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로그 n의 n이고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로그 n의 x 더하기 3은 로그 n의 n이죠. 그지?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빼기 n은 0이고요. 그런데 자 제가 여기 밑에다가 무엇을 그려드릴까? 차이 함수를 그려드릴게요. 얘가 fx고요.
얘를 GX라고 한다면 이 두 녀석의 차이 함수를 보시면 뭐 여기를 뭐 아무렇게나 K라고 합시다. 이쪽 부분은 fx가 gx보다 위에 있죠. 그러면 제가 그릴 거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녀석이 fx 빼기 gx를 한 차이 함수잖아요. 이해했어요, 우인이? 그러면 여기서 차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면 fx가 gx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차이 함수가.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H1이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있을 터이니 여기가 H2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반드시 선생님 얘가 지금 HX인데 H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시면 1 더하기 3 빼기 n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H2는 지금 그림 보시면 반드시 음수가 돼야 되죠. 2를 집어넣으시면 4 더하기 6 빼기 n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n은 바보! H1이 0보다 크잖아.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 바보! GX가 여기 있어. GX가 여기 있네. 에이, 그죠? GX가 여기 있고, 얘가 FX인데, 얘를 이쪽으로 끊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GX 빼기 FX네요. GX 빼기 FX고요. 여기 얘를, 자, 다시 보세요. GX 빼기 fx니까 그지? 그러면 이 차이 함수 그래프도 잘못된 거죠. 그죠? gx에서 fx를 뺐기 때문에 얘가 gx잖아요. gx가 밑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g2고요. 여기가 g1이에요. 오케이? 성현이 이해합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게 부호가 바뀌어야죠. 아니 G가 아니라 H죠. 엉망이네. H1이 음수가 돼야 되고 H2가 양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옮기면 n이 4보다 커야 되고요. n은 10보다 작아야 돼서 그러므로 n의 범위는 4하고 10 사이라서 그지? 모든 n값들의 합은 5, 6, 7, 8, 9인데 14, 7이 5개 했으니까 35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그래프? 오케이? 넌 근해 공식을 어떻게 푼 거야? 알겠어요. 미안해요. 수학은 어떻게 푼 거야? 이렇게 풀었어요. 진짜? 멋있다. 너 어떻게 풀었어? 저 쌤이랑 똑같이 하다가 취소해갖고 그냥 저거 몰라요. 노가다니까 탁 됐어요. 중간에 쌤처럼 또 거꾸로 해가지고 틀리기로 했어요. 그 다음 이 문제가 센에 있죠? 그죠? 센에서 제가 풀어드렸죠? 수투할 때 시스템 수학 왜 저를 안 썼다고요? 이거 내가 풀어줬죠? 이게 센에서 요 22년 6월 모의고사에서 세 문제나 뽑았어. 그죠? 문제가 다 좋았다는 얘기예요. 요거 맞은 사람? 에이. 우인아 이거 센 수학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요. 예. 자, 일단 좋아요. 틀릴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0,0하고 1,2를 지나고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이 6분의 1이래요. 근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된 gx가 있는데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정적분하래요. 근데 gx가 이런 분기함수죠. 0부터 1 사이에서는 fx 그대로 그리고 얘는 뭡니까? 얘는 마이너스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gx가 주기가 2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고요.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지? 그런데 문제에서 어디를 반드시 지난다고 그랬니? 0,0하고 1,1을 지난다고 하였으니 얘는 뭐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요. 이런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힌트가 뭐냐면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이 2분의 1보다 작죠. 잘 왔네요. 오늘의 어디까? 이효주 씨 11번 틀렸습니까 이거? 네. 셀에 있잖아요. 무시하네. 아 그러게. 가볍게 무시하네. 참. 그러면 봐봐.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모양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직선이면 넓이가 2분의 1이지 않니? 그치 소아야? 듣고 있니? 너도 날 무시하는 거니? 너무 하는구나. 저희 쌤 그래도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어야 되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fx인데 여기서 뭐야? 마이너스 fx는 뭐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거죠.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가 마이너스 fx죠.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렇게 그린다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 그죠? 그럼 이제 하나가 완성됐어요. 근데 주기가 2래.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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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칠한 부분. 자, 얘가 6분의 1이면 얘는 6분의 5죠. 그죠? 이거 두 개 더하면 1, 이거 두 개 더해도 1이죠. 2 더하기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죠. 여기가 6분의 5고요. 여기가 6분의 1이죠. 그래서 2 더하기 6분의 5 해서 답은 6분의 17이죠. 오케이? 자, 센에서 이 시험을 3개나 뽑았어요, 문제를.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좋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요 문제 푸신 분 12번. 오, 3명. 오, 좋습니다. 내가 10분 넘게 해도 우리도 아, 그래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니네가 쓰는 건 두 개잖아.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그지? 자, 보세요. AB의 길이가 4고 AC의 길이가 5이고 자 BAC를 여기가 8분의 1입니다. 코사인 각 BAC의 크기가 8분의 1이에요. 8분의 1인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세 개가 똑같을 때 D2의 길이. 예. 그림만 좀 키울게요. 어우 좋은데? 그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성분이 이거죠. 그럼 처음에 이제 계획을 짜야지. 그죠? BAC니까 얘를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도 세타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가 4cm고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이제 자 푸신 분들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지금 빨간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디를 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응? B가 20. 자, 일단 여기서 막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인데 여기서 수선을 그은 사람. 오 대박. 잘했어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수선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공식 써서 그럼 뭐라고요? 그냥 뭐 공식 써서 그럼 아, 공식을 썼어요? 공식을 써서 어디를 구했어요? 수상하네요. 풀었다는 게. 그럼 풀었어요? 네. 성현은 어떻게 풀었어요? 코사인 C 저거 구한 다음에. 코사인 C를 구해요? 네, 잠시만요. 코사인 C가 뭐죠? 이거요? 네. 이 코사인 C를 어떻게 구했어요? AD 길 구하고. A D의 길이를 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풀어야 되잖아. A D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냐고. 코사인 저각 있으니까. 그거 그렇죠. 그러면 너도 수선을 그렸네. 아니에요? 그냥 공식 걸려서 그럼 다른 친구들 다 풀었는데 효주는 왜 못 풀었어요? B 완전 보여놓고 어떻게 정리를 했어서 아, 그랬어요? 비스만 무슨 이렇게 수선을 그리면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죠. 코사인 세타 8분의 1이니까. 그죠? 우리 그지? 어? 얘 지가삼각형이니까. 그럼 여기도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여기가 4cm예요. 유. 그 효주야, 이등변 삼각형을 보면은 뭘 하고 싶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주고 싶지 않아요? 이등변 삼각형을 보면은 항상 꼭지각의 이등분선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징어. 이제 안선씨 뭘 이렇게 혼자 먹어요? 어? 치사하게. 여기서 또 수선을 그려요, 이렇게. 여기가 H죠. 그제?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BC의 길이를 구하면 되죠. 근데 물론 다르게 구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과정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코사인 C를 보거든요. 코사인 C를 구했어요? 네. 그거 코사인 이렇게 비평하잖아요. 아, 좋아요. 어쨌든 자기만의 방법으로 풀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죠. 그지? 그러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인데 각변환을 시키면 코사인 세타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8분의 1이죠. 아니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이거 풀었어요? 9회?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BC의 제곱은 아 좀 내가 복잡하게 풀고 있는 것 같다. 그지? 네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BC의 제곱은 자 4 곱하기 4. 자 16 더하기 16 2 곱하기 4 곱하기 4고 여기에 뭐야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러면 32 마이너스가 더하기고 지워지고 4니까 36이에요. 여기가 6이거든요. 근데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3이죠. 치명적이야. 여기가 3이면 여기는 뭐야? 루트 7이죠. 그지? 그 다음에 뭐야?
네? H2를 H2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3인데 H2는 또 어떻게 구할까요? 그냥 이렇게 하자. 코사인 세타니까 자 8K분의 K 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돌리면 되잖아요.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88에 64K 제곱은 K의 제곱 더하기 7. 이거 넘어가면은 63K 제곱은 7. K 제곱은 9분의 1. K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1이고요. 얘는 3분의 8. 답이 3분의 8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3번 푼 사람. 한 명? 두 명? 좋습니다. 얘들아, 이게 요 구회는 별로 안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유형수에서 센에서 센 문제 나왔다니까. 센 수학 시스템에서. 그죠? 근데 뭐 물론 어려운 건 어려운데. 요거 푼 사람들의 지혜를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왜 풀어보니까 어. 자연수에서 합전수 이런 데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3이어서 저기 F 루트 K니까 K가 제곱수일 때쯤에만 갖고 나머지는 다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걔네 그 루트 K가 안 벗겨질 때가 같고 루트 K가 벗겨질 때 값이 같아서 걔네들끼리 계산하고. 정확히 보셨네요. 자, 이제 봐봐.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그냥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성현아, 여기서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뭐였어요? F 루트 K가 제일 거슬리지 않아요? 그쵸? 근데 K가 1부터 이거니까 K가 제곱수가 되면 그죠? K가 1, 4, 9, 16 4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이면은 F 일단 이걸 먼저 그려봐야지. 그려보시면 얘는 자 0하고 1 사이인데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1,1을 지나고요. 1,1을 지나고 0하고 1 사이에서 3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주기가 1이래요. 주기가. 그럼 어떻게 해? 여기가 2가 되면 이 모양이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될 테니까 이게 찍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면 또 이 모양이 그대로 복사가 될 테니까 여기 찍힐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오케이. 그지? 그러면 K가 1이면 자 F1은 1이죠. K가 4면 K가 4면 F2가 되네요. 그죠? 그지?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하나씩 넣어봐야지. 근데 F2 봤더니 F2도 1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K가 9면 F3이 1이 되고 이것도 1이죠. 9니까 또 그리면서 F3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가 되면은 함수값이 이거고,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K에다가 16을 집어넣으면은, 그지? 그래서 F1, 2, 3, 4가 전부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K가 1, 4, 9, 16이 아닐 때 어떻게 돼요? 아닐 때는 F 루트 K가 보시다시피 전부 3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수학 괜찮아요? 또 이제 하나씩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K에다가 자 1, 4, 9, 16을 집어넣을 때는 여기 요 값이 전부 1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3분의 1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효주는? 근데 저기다가 그 F 루트 K에다가 다 3 넣고 하면은 밑에 분모랑 약분해서 나머지 숫자 다 더하는 건데 응. 시그마 1부터 20 한 다음에 저 1, 4, 9, 16을 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응. 나이스하게 풀어내. 자, 봐봐. 이거를 하나씩 하면 다 짱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봐봐. 지금 해봤더니, 얘가 1, 4, 9, 16이 아닐 때는 이 녀석의 값이 항상 3이잖아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콜? 그러면 이 자리에 3이 들어가니까 이게 두 개 지워지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가 이거 계산한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요거를 계산하면 뭐예요? 25죠? 여기서 25를 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네. 더한 게 30이에요. 25가 아니구나. 30이죠? 아까 여기 아빠 수업하는데 더하기 빼기 이렇게 틀리는 거야.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운이 되게 좋아하네. 뭐래? 수능 끝난 다음에 죽으래? 악착같이 원래 그래. 은혜야, 우리 집 엄청 장수해요. 우리 친할아버지가 97살까지 살았어요. 저는 좀 좋아요. 아마 내가 너보다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저는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분위기요? 가는 데는 순서 없다고! 내가 널 보낼 수도 있잖아. 선빵 셔. 아 이럴 때 그때 술 그럼, 마셨다. 야,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뭐예요? 10이죠? 이거 암산되죠? 뭐야, 여기? 22. 21이죠. 빼기 30. 210. 하면 180이죠. 190. 뭐? 190이요. 220. 영양제 좀 챙겨 드시고. 그럼, 190이라고요? 네. 네. 또 틀릴 때는 빠른 인정을 해야 돼. 우기면 안 돼. 사람이 추해 보여. 자, 14번 갈게요. 14번 맞은 사람. 에이, 14번을 뭐냐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봤을 때 뭐 때문에 손을 못 댔어요? 어디가 불쾌했어? 그치? 이놈의 빌어먹을 절대값,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어려워 보이는 거야, 얘들아. 그죠? 그쵸, 절대값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잘 그리잖아요. 그릴 줄 알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값 때문에 그랬는데, 보세요. 여기서 절대값 x를 빼고, 또 다시 하얀색으로 f, x 빼기 p, q. 그죠? 여기 앞에, 이 안에는 x 밖으로 뺀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하얀색은 두고서 그러면 요 노란색 x하고 얘를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죠? 그러면 gx는 자 x값이 0보다 클 때랑 x값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죠. 그렇죠? 그지? x값이 0보다 크면 이 노란색 절대값 x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워져서 얘는 f, x 빼기 p 플러스 q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x값이 0보다 작으면 이 노란색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될 거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랑 지워질 거니까 아이고 여기 절대값을 씌워야죠. 그죠? 절대값 씌워야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된 거에다가 마이너스 4 붙이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f x 빼기 p 플러스 q라고 하는 녀석은 뭐예요? 어떤 함수 fx를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이렇게 읽으실 수는 있잖아, 그지? 자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gx의 정체를 찾았는데 여기서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는 반드시 몇 개? 한 개만 나와야 된대요. 이걸 이제 그려볼 건데 일단 fx를 한번 먼저 이걸 빨리 구해봅시다. 이거 미분 때리면 3x 제곱 빼기 6x 빼기 9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 3으로 묶으면 x 빼기 1 x 빼기 3 이거죠. 그럼 어차피 이런 모양이잖아. 그죠? 요 모양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죠. 그지? 이제 fx를 얼추 구했으니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12 9에서 4 빼니까 5 맞냐? 5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7이죠. 그 다음에 3을 넣어보세요. 27 빼기 27 빼기 27 빼기 27 빼기 12 오이씨 마이너스 39가 되죠. 얘가 fx지. 그지? 근데 0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0은.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gx를 그려볼 건데, gx를 그려야 되는데, 먼저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잖아요. 그지? 그럼 뭐,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켜도 그냥 일단 두고, 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0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 아니, x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x축은 이미 위에 있네요. 그죠?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얘를 이렇게, 자,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있는 점들을 알 수가 없죠. 그지? 오케이? 잠시만요.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3, 마이너스 39가 fx였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평행이동 했다고 칩시다.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15번도. 15번 풀어서 가는 사람 있어요, 혹시? 좋아요. 자, 빨리 할게요. 그럼 이제 쟤를 평행이동 하시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얘가 fx-p 플러스 q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여기 위에 있잖아. 근데 이걸 평행이동하면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나씩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요. 어차피 니네가 x축이 있을 수 있는 자리는 5군데지. 어떻게? 1군데, 그지?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위에서부터. 근데 보세요. 얘하고 노란색 2개하고 어차피 비슷하죠. 그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기서 x축이 초록색일 때,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대칭되는 거잖아. 3개만 시행착오를 해보면 된단 말이야. 성현이 오케이?
그럼 이제 처음에 뭐 초록색이 X축이라고 칩시다. 초록색이.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X축이야. 그러면 이게 뭐야? 얘를 까 뒤집으라는 거잖아. 예, 갔다 오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죠? 이제 GS 그래프는 0보다 큰 데는 여기죠. 그지? 근데 0보다 자 얘를 절대값에 씌우면 이런 모양인데, 그지? 봐봐. 그럼 지금 제가 여기까지 그린 얘가 절대값 씌우는 거죠. 그지? 근데 여기 뭐야? 마이너스 4를 붙이면 밑에 있는 거 선택하라는 거지.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가 좀 특이하니까 여기가 0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를 이제 여기 뭐야? GX 그래프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잘 들어. 그러면 x가 0보다 크니까 이거를 그냥 선택하셔야죠. 이쪽은 그냥 선택을 하시고 0보다 작은 녀석은 지금 제가 위에다 그린 녀석이 이거 뭐 절대값 x 그러니까 요 그래프인 거잖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붙이니까 다시 이거의 반대인 얘를 선택해라 이거죠. 그지? 그럼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오이씨 미분 가능하지 않은 데가 없어. 이해했어요? 근데 니네가 아까 봐봐 얘들아 3차함수 이제 니네가 이제 어느 정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아요? 경험상? 그죠? 그럼 이제 다시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니네가 생각하기에 0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X축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래프를 4개를 그려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 처음에 0이 여기 있다고 쳐볼까요?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X축이야. 그럼 절대값 쉬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에헤 이렇게 그려지고 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절대값 쉬운 거죠. 그치? 근데 0이 여기 있다면 0보다 크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지. 너를 가져라. 그치?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요 위에 있는 거에 반대다. X축 대칭시켜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G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괜찮죠? 근데 그래프를 봐봐. 얘는 미분이 가능하지 A가 이거 한 군데밖에 없잖아. 우리가 막 찾는 그래프 아니야 이거? 그죠? 근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실수 A가 한 개니까 여기가 스몰 A인가 보죠.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죠. 아까 자 이렇게 접한 상황에서 여기가 0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 그래프는 아직 절대값 씌우기 전이고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됐는데, 그지? 요 위에 있는 녀석이 이거예요. 그지? 근데 0이 이쪽에 있으면 0보다 클 때는 이거 그대로 선택을 하고, 그죠? 잘 들어요 얘들아.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자, 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건데 이 녀석을 X축으로 대칭시켜라 그랬으니까 이거죠. 0이 이쪽에 있으면 안 되지. 이해했어요? 넌 탈락이야.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아래쪽에 X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에 X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0이 이렇게 어중간한 데 있으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GX가. 만약에 0이 이렇게 어중간한 데 있잖아? 0이 이렇게 어중간한 데 있다고 쳐봐. 0이 이런 데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만큼을 선택한 다음에, 그지? 아니. 절대값 씌우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왔죠,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운 녀석의 반대니까 이렇게 택하니까 연속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합리적으로 여기 아니면 여기가 0일 것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어려운 사람. 이거 안 적어놨구나. 큰일 났네. 어려운 사람. 괜찮아요? 그럼 이제 마저 해볼게요. 자, 요 지금 상황에서 요 절대값 씌우는 게 요 x축 위에 있는 거예요. x축 위에 있는 건데 0보다 클 때는 자, 요 위에 있는 거 0보다 큰 거를 자, 절대값 씌운 거 다 선택해라. 그지? 근데 자, 요 위에 있는 녀석이 지금 요 여기까지 그린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이거랑 반대되는 거 구해라 그랬어. 틀렸네? 그지? 미분이 불가능한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0이 이쪽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또 얘를 절대값 씌운 그래프는 자, 이렇게 위에 있는 거죠. 0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0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의 반대를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여기는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지? 가능하네. 그죠? 뭐야? PQ는 어디 있어? 양수 PQ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 선생님, 이렇게 되면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 봐봐. 절대값 씌우면 이 모양이 되는 순간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3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0이 어디에 있든 절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제 양수 A가 P하고 Q를 구하라고 그랬네, 그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금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되는 거잖아. 지금 두 개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원점이죠? 여기가 원점이지. 그럼 자 봐봐. 자 처음에 있던 그래프가 이 그래프잖아요. 그지? 요 그래프니까 어디를 보면 돼? 여기 있는 이 점 있죠? 이 점. 그지? 이 점이 0,0으로 바뀐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x축을 어떻게 변형한 거야? 얘가 이 점이 0,0으로 가면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7만큼 변형한 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P하고 Q가 둘 다 양수라고 그랬어요. 와! 당첨. 답이지. 답은 8. 근데 얘는 보세요. 얘는 저기 있는 마이너스 1,7이 여기로 자 원래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그지? 그죠? 근데 이때는 어디를 봐야 돼? 이 점이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점이 요 그래프에서 원점으로 옮겨진 거죠. 이해했지? 그러면 얘는 x축으로
자, 여기가 0,0인데 여기 있는 이 점이 원점이 되면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39만큼 평행이 이동한 거죠. 그럼 p하고 q가 둘 다 양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답은 이거야. 엄청 좋은 문제. 가리? 나중에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책을 다 풀고 나서 좋은 문제 베스트를 뽑아서 또 설명 다시 해드릴 거예요. 자, 15번 볼게요. 15번. 15번 푸신 사람 있어요? 이거 15번 내가 풀면 별로 어렵지 않아서 되게 서운할 텐데. 자, 볼게요. 15번 별로 안 어려워요. 15번 치고. 자, 봅시다. 자, t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인데, 이러한 방정식이 있대. 이러한 방정식이 있는데,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 듣고 나면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방정식의 실분 중에서 0부터 4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이 알파 t고 가장 큰 값이 베타 t일 때 보기에서 옳은 거를 고르세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 방정식의 실분이니까 이거가 빵 되는 거랑 이거가 빵 되는 거고,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x하고 t가 만나는 걸 보라는 얘기야. 그지? 근데 이 녀석을 그릴 거면 주기가 2파이분의 2분의 파이여서 주기가 4예요. 둘 다. 사인이랑 코사인 그래프가. 오케이? 너희 둘은 주기가 4구나. 주기가 4구나. 오케이? 그럼 주기가 4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자, 그릴게요. 자, 주기가 4구나. 그리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요. 0, 1, 마이너스 1이에요. 자, 하얀색은 사인 그래프예요. 여기가 1, 2, 3, 4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는 초록색으로 할게요. 아니, 파란색으로 할게요. 코사인 그래프. 닷바닷멜름. 자, 하얀색은 사인 그래프고 코사인 그래프는 파란색이에요. 자, 이제 두 개를 같이 그렸죠? 여기에다가 y는 t를 그어서 보는데, 자, 봐봐.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알파 t고 제일 큰 값이 베타 t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자, 봐봐. 이거 진짜 15분 치고 안 어려워. 풀 수 있어요. 봐봐. t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래. 야, 그러면 y는 t를 여기다 그리라는 거지. y는 t를 여기다 그리라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란색하고 하얀색 그래프랑 얘가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만나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거가 제일 작은 게 알파 t니까 요 그림에서는 여기 있는 요 노란색 점이 알파 t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큰 거가 베타 t니까 여기가 베타 t예요. 오케이? 컬? 그랬을 때 알파 t하고 베타 t 더한 게 5냐? 지금 요 그림에서 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만 초록색이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봤더니 그래프를 딱 보시면 선생님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지금 정확히 대칭되죠? 밑에서. 그럼 쭉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점은 2분의 5겠죠? 그러면 어디가 알파 t야? 여기가 알파 t야. 여기가 베타 t야. 아, 정확히 대칭이 되죠. 오케이? 즉 알파 t하고 베타 t의 중점이 2분의 알파 t하고 베타 t의 중점이 2분의 5가 돼서 기억은 맞아요. 오케이? 기억은 맞아요. 니은 볼게요. 봐봐. 풀 수 있어. 봐봐. 여기서 여기가 t 자리에 빵이 들어갔어.
그지? 봐봐 얘들아. t 자리에 빵이 들어갔어. 아 그래? 그러면 이 값은 여기서 이 빨간색 값은 뭐냐면 자 지금 내가 t 값이 빵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이 그래프들하고 이렇게 그으면 t가 빵인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이 t하고 이 하얀 곡선하고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랑 만나는 것 중에서 여기서 지금 뭐야 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0은 들어가고 4는 안 들어가죠. 그지? 그럼 알파 t는 어디야? 아 여기가 알파 제로죠. 그지? 그 다음에 제일 큰 데는 어디야? 여기죠. 그지? 이 빨간 선이랑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가 만나는 것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만나는데 제일 작은 게 알파 제로고 제일 큰 게 3이 베타 제로예요. 그러면 베타 제로가 3이고 알파 제로가 0인 거니까 이 값이 3인 거예요. 그러면 미음 같은 경우에는 베타 t 빼기 알파 t가 3인 범위가 t 값이 0부터 2분의 루트 2 사이냐 그걸 물어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야?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가 만나는 데가 45도죠.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이 2분의 루트 2지. 그지?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또 이제 t를 그려볼게요. t를 그렸어. 지금 초록색은 기억을 풀 때 푼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여기 y는 t를 그었어.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알파 t죠. 여기가 알파 t지. 여기가 자 얘는 하나 둘 셋 네 군데서 만나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베타 t죠. 그지? 그지? 근데 지금 t 값이 0하고 2분의 루트 사이에 있을 때는 봐봐 여기 있는 자 요 모양이 이거하고 여기 요 평행사변형 보이죠? 요거. 보입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도 3이겠죠? 이해했어? 그런데 만약에 자 보세요 y는 t가 2분의 루트 2하고 1 사이에 그려지면 에이 그림을 크게 그릴 것 같아. 여기가 알파 t고 여기가 베타 t죠. 그럼 3보다 커지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y는 t가 2분의 루트 2하고 요 사이에서만 움직이면 요 평행사변형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림에서.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자, 이제 요 그림은 기억이랑 니은을 풀 때 쓴 거고, 자, 얘는 뭐냐면, 그림을 다시 그릴까? 그림을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자. (0) (1) 마이너스 (1) (1) (2) (3) (4) 사인 그래프.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 자 이제 이것은 디귿을 푸는 거야. 뭐야 알파 t1이랑 t2가 같은 두 점이네. 그럼 이건 뭐냐, 내가 t를 그을 건데 제가 t를 그을 건데 이렇게 하자. 알파 t1 t2인데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가 요 노란색 점이 y는 t1이야.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 점이 y는 t2예요. 오케이? 그럼 이 얘기는 뭐야? t2하고 t1의 자 이렇게 있어. 알파 t1과 알파 t2가 똑같대. 그러면 뭐야? 자, 똑같아야 되는데.
아씨 그래? 근데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은 다르죠? 잠깐. 아니 뭐 달라도 상관없어. 자. 잠깐만. 알파 T1. 얘는 여기가 알파 T1이고 얘는 여기가 알파 T2죠. T1, T2. 잠시만요. 그러면 노란색 그래프를 조금 올려볼게요. 지금 이게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자, 노란색 그래프를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얘가 지금 y는 t1이야. 그럼 지금 요 노란색 있죠? 봐봐.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지? 두 개가 일직선상에 있지. 요 위에 있는 거가 얘가 알파 t2고요. 밑에 있는 거는 알파 t1이에요. 지금 두 개가 자 이거인 t1과 t2에 대해서 t2하고 t1의 크기가 2분의 1이래요. 그럼 요 그림에서 자 여기의 길이가 2분의 1인 거야. 그랬을 때 이 값이랑 이 값을 찾아가지고 이거 두 개 곱한 게 3분의 1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면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이니? 이렇게 물어본 건데 T2가 자 얘는 여기서 지금 그어진 데가 얘가 지금 코사인 그래프지? 그러면 제가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요 초록색 점 보이죠? 요 초록색 점은 코사인 알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요 노란색 점 보이죠? 노란색 점은 이렇게 그었을 때 사인 그래프랑 만나고 있죠? 그럼 얘는 사인 알파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물어본 거냐면 코사인 알파 빼기 사인 알파가 2분의 1일 때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가 3분의 1인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러면 문제 쉬워지잖아. 양변 제곱해. 그러면 1 빼기 2 곱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되고 4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3분의 1 집어넣어봐. 아니 그럼 여기서 구해봐.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를 구하면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가니까 4분의 3인데 여기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8분의 3이죠. 3분의 1이 아니지. 여기가 8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틀렸어요. 어떠냐 이거? 어려워요? 어렵긴 하죠. 나머지 분들은 어때요? 평소 15분 다음에 쉬는 거 그지? 평소 시험보다는 쉬운 거야. 그래도 쉽게 풀 아니고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자, 20번 갈게요. 20번 전에는 없죠? 네. 20번 분산. 좋습니다. 자, 20번. 실수 A하고 함수 fx가 x세제곱 빼기 12x제곱 더하기 45x 플러스 3인데 여기 함수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데요. 야,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말이 뭐예요? 얘가 G'X는 0이 X축과 한 번만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 보이는 건데 자, Gx는 X에 대한 함수고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우리
얘들아 맨날 푼 거 있잖아. 요거를 좀 전개해 볼까? 전개해 볼게요. 이거 뭐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 할 때 많이 했잖아. 여기서 gx를 자 얘하고 얘를 곱해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자 색깔을 좀 다르게 가드릴게요. 자 fx 곱하기 ft의 4제곱 dt 빼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얘하고 얘를 곱해요. 이렇게 지금 분배 없이 쓴 거야 이렇게. 그러면 ft의 5제곱 dt. 자 전개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t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풀던 거 있잖아. 수투에서 그거야. 근데 얘가 지금 t에 대한 식이니까 여기는 fx를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꺼냈죠. 우리가 항상. 그럼 이제 이걸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얘를 이제 밖으로 꺼낼게요.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니까 g'x를 관찰해야 되거든. 이거를 미분할 겁니다. 자 얘를 미분할게요. 자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자 처음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얘를 미분하면 뭐야? 여기는 x가 여기로 쏙 들어오죠? fx의 4제곱이지, 그지? 그 다음 빼기, 요거 미분하면 x가 쏙 안으로 들어오면 fx의 5제곱이죠. 이해했어? 그럼 얘랑 지워지죠. 그지? 여기도 fx의 5제곱, 얘도 fx의 5제곱이에요. 오늘 조민이 왜 이렇게 오늘 애들이 맥을 못 추지? 월요일이라. 어? 월요일이라.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게 지워지죠? 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보시면 와씨 우리가 g'x가 빵 되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빵 되는 데는 두 군데죠. 이 초록색이 빵이 되거나 하얀색이 빵이 되거나.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f'x가 빵이 되는 데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미분을 때릴 겁니다. 3x 제곱 빼기 24x 플러스 45는 0이고요.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15는 0이 될 거고요. x는 3, x는 5 해가지고 두 군데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자 보세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가 빵이 돼야 되는데 야 얘는 이거가 빵 되는 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x가 a일 때 빵이 되겠죠. 그죠?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모든 a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어차피 이 동그라미 친 거 3개 중에 하나잖아.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지? 근데 제가 얘를 대문자 f'x라고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대문자 f'x를 미분을 하면 얘를 쏙 집어넣어서 fx가 있는데 얘를 얘들아 홀수범 곱한 게 아니라 짝수범 곱했지.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얘가 지금 3차 함수 그래프잖아. 3차 함수 그래프인데 3차 함수 그래프를 홀수범 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이 3차 함수의 함수 값들을 짝수범 곱했기 때문에
얘를 4번 곱한 녀석은 항상 0보다 커 나갔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f'x가 0보다 커 나갔으니까 fx는 단조 증가 함수라는 얘기지. 이해했어요? 근데 그 값이 하나만 돼야 된대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a 값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x에다 a 집어넣으면 fa가 빵 되는 걸 찾는 거잖아. 그지? 여기다가 x에다가 a 집어넣으면 빵이잖아요. 그죠? 그지? 그럼 이걸 뭐냐면 여기는 f'x가 단조 증가 함수인데 여기가 x축인데 이렇게 단조 증가 함수가 얘가 대문자 fx예요. 여기 푹 찍어서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a 값들의 합을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될 수 있는 게 이거랑 이건데 a가 3이 돼도 되고 a가 5가 돼도 되죠. 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 초록색이 빵이거나 하얀색이 빵이거나 다 되는 거잖아. 그러면 f'3이 빵이거나 그러니까 f'x가 빵 되는 게 이게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a는 3이거나 5이거나 두 개죠. 그래서 답은 8. 어려워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21번 갈게요. 21번도 센에 있는 21번, 22번 둘 다 센에 있어요. 센 수학 시스템에 있어요. 21, 22번. 자, 21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 문제 푼 사람. 좋습니다. 자, 여기는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자, 얘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자, 여기, 요 지금 앞에 있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래. 그럼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서 fx가 x 빼기 1, x 빼기 3이라고 쳐봐. 그럼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동그라미 친 것도 x 빼기 1, x 빼기 3이 돼서 딱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중군을 갖는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중군이고 자 함수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래. 근데 여기서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실마리를 가져가야 돼. 그럼 봐봐. 여기 요 부분은 x의 n승이 64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근이 2개 나와야 되지. 그래야 중근 같잖아. 그죠? 그럼 반드시 n은 짝수이어야 하고요. 그지? 그죠?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뭐야? n제곱근 루트 64하고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64죠. 그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2의 6제곱의 6승 마이너스 2의 n분의 6이죠. 그지? 근데 보세요. 얘가 지금 빵이 되는 거는 얘들아 여기서 fx가 지금 보시면 얘하고 얘가 근데 문제에서 fx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잖아. 근데 봐봐.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자, 얘가 지금 해가 x 빼기 2, x 플러스 2가 되면 여기 있는 fx도 x 빼기 2, x 플러스 2가 되면
원래는 근이 4개가 돼야 되는데 중근 2개만 나오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n이 2일 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근데 어차피 얘가 2가 되건 4가 되건 무조건 2개 나오잖아. 그지? 이해했어? 야, 이거 센수학 시스템에 있는 문제야. 진짜 이해해야 돼. 그러면 자 봐봐, 여기 앞에 있는 자 얘가 지금 근이 절대값이 갖고 부가 반대니까 여기 뒤에 있는 fx는 반드시 어떤 모양이어야 돼?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똑같이 대칭되는 모양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fx를 구했어. 근데 fx의 최소값은 지금 그림에서 어디야? 요 그림에서 fx의 최소값이 f0이죠. 여기가 지금 최소값이지. 그러면 f0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fx는 얘네 둘을 근으로 가져야 되잖아. 그죠? fx는 x 빼기 2의 n분의 6 x 플러스 2의 n분의 6이 해야 되잖아. 그래야 이렇게 양쪽에서 겹쳐가지고 중근 2개만 나올 테니까. 이해했지?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니네가. 그러면 와씨 f0은 여기다가 빵 집어넣으니까 f0의 값이 마이너스 2 곱하기 n분의 6 곱하기 2의 n분의 6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2의 n분의 12가 되죠. 얘가 최소값이에요. 근데 얘가 음의 정수라 하였으니 마이너스 k라고 합시다. 여기서 k는 양수인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 선생님 얘는 2의 n분의 12가 정수 k가 되는 거는 여기 있는 n이 12의 약수여야 하지. n이 12의 약수 1, 2, 3, 4, 6, 10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가정은 n이 짝수라는 가정이죠. 그죠? 그래서 2, 4, 6, 10이니까 답은 24.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22번 갈게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어요. 센 할 때 풀어드린 문제입니다. 센 수학 시스템에 있는 문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14시간 투자해서 풀어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방정식 fx는 t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래. 아이, 뭔 개소리야, 이게. 그럼 얘는 얘들아,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러한데 반드시 뭐 중근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그지? fx가 3차 함수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하니까 이런 모양이라는 거지. 그지? 모의고사에는 이런 모양이 잘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 요거에 대한 해석인 건데,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거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얘는 3개래. 그럼 제가 요 안에 있는 x 빼기 fx를 얘는 어차피 x 빼기 fx를 알파, x 빼기 fx를 베타라 합시다. 오케이. 그럼 뭐야 이거? x 빼기 알파는 fx, 얘는 x 빼기 베타는 fx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4가지 이노마를 만족하고 fx를 찾으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어차피 자 3차 함수인데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fx를 모르 잡아야 돼. a 곱하기, 근데
모르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지?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자 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제곱꼴 즉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 이 모양일 수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지? 그지? 근데 그림이 모두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 자 지금 제가 a가 0보다 큰 그린 거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이죠. 그지?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그린 게 이제 fx예요. 얘는 x는 1이죠. 그지? 근데 실근이 3개가 돼야 된대. 그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지? 그죠? 그럼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지금 뭐야? 여기는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 y는 x 빼기 베타니까 x절편이 베타인 기울기가 1인 일차함수죠. 그지? 그죠? 그럼 이제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온 거야. 땡, 탈락. 그지? 여기도 또 그려. 이렇게 그렸어. 벌써 하나, 둘, 3개 나오죠. 얘도 그렸어. 하나, 둘 나와서 5개 나와서 탈락이죠.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그려볼게요. 음수면 이게 이제 반대로 이런 모양이죠. 그지?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건데 여기가 쿡 찍어서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그지? 근데 아직 여기 있는 조건 자 여기서 이제 그을 거예요. 하나 좋아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그었을 때 봐봐 이렇게 그어주면 되죠. 하나 둘 셋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좋아 하나 그지? 여기서 그을 때도 지금 그림을 좀 잘 그려야지.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1인 게 이런 상황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봐야지. F1이 4고 이건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파하고 베타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fx 구해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시면 F'0이 1보다 커야 되고 F1이 1이래요. 이게 눈에 띄네. 그지? 그럼 두 개 중에서 어디가 1이어야 되냐? 잠깐만. 여기까지 하다가 내가 생각해도 여기까지 납득이 돼요? 그럼 이제 봐봐 F1이 4면 지금 내가 그린 게 X축이잖아. 그죠? 지금 제가 그린 게 X축이잖아요. 근데 잠깐만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있냐면 그렇지
그렇지. F1이 4고 요건데 F1이 4라. 요 두 개 중에서 야 근데 봐봐 얘는 지금 F'1이 1이니까 요 직선들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잖아 이 그림은. 근데 얘는 1, 음수죠. 근데 F'1이 1이잖아. 그지? 아, 그 다음에 여기서 F1이 4죠. 그러니까 1,4를 지나가야 되는데 1, 음수죠. 그래서 탈락. 오케이? 그 다음에 F1이 4고 F'1이 1이니까 이 그림에서 여기가 1이면 되죠. 그럼 F'1이 1이고요. 여기는 이 점이 1,4는 되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1인데 그 다음에 F'0이 1보다 크고 F0을 구하래요. 그러면 4는 1 빼기 알파. 마이너스 3. 아까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멈춘 것 같은데 1,4고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되고 F'0이 1보다 크다. 아무튼 이거가 센에서 이게 센 724번이거든요.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이거 생각하다가 만 것 같아.